좀 귀찮긴 한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거든. 그래서 업로드가 편하네. 그냥 게다가 유튜브 용량이 무제한이니까 좀 좋은데. 다음엔 빨리 그 프로그램 돌려서 조회수 늘리라고.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뭔데요? 부수입 창출 몰라? 100만 조회. 그거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광고 달고. 이제 화면에서만 쓸 수 있어서요? 자 보자. 네. 자, 얘기를 하겠다는 게 어떤 거냐면 좀 서늘하죠? 아니요, 떴어요. 아 그래? 선. 약간 더워지면 저는 살짝. 자, 우리가 정규 분포가 왜 탄생했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학 때 들은 멘트 그대로 리와인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통계라는 걸 사용한다, 아니면 확률이라는 걸, 확률을 한번 구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봐. 확률을 구한다라 그러면 너희들이 연속 확률 변수가 많아, 아니면 이상 확률 변수가 많아요? 연속 확률 변수가 많아? 얘는 이상. 네? 왜 이상이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항분포야. 이항분포. 그냥 성공 아니면 실패인 거죠. 그리고 성공 확률이 몇이고 그 중에 몇 번 성공한 확률 뭐 이런 것들. 거기서 다만 이제 앞에 시행과 뒤에 시행 사이에 독립이 인정되는가, 즉 뭐 몇 개 중에 몇 개를 꺼내는데 그걸 보건 추출하느냐 비보건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런 이항분포에 해당하는 상황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n값이 n간할 때는 괜찮았어. 근데 n값이 엄청 커지네? n값이 엄청 커져. 그 엄청 커진다라는 게 적당히 100으로만 잡더라도, 아니 어떤 확률 뭐 3분의 1의 확률을 갖는 시행이 있는데 100번 중에 10번에서 20번까지 이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 이게 수작업이 되겠냐? 어렵다라는 거지. 그럼 거기서 발생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상황에 맞는 히스토그램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히스토그램하고 최대한 비슷한 함수를 찾아내서 이 막대기 11개의 넓이를 더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적분을 해서 구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통계라는 거는 그 약간의 오차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방법만 좋다면.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슷하게 생긴 뭔가 함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항분포는 보통 평균에서 약간 좌우가 대칭인 형태를 많이 띄어요. 특히 P가 2분의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의 대칭 형태가 돼요. 아니 이항분포의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정규분포에서 2분의 1 가까워질 때 이렇게 보이는. 아니 이항분포의 히스토그램 형태가 P값이 2분의 1에 가까워질수록 히스토그램 형태가 평균에서 좌우 대칭 형태를 띈다고. 저거 말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함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라. 아직 못 찾았다고. 그렇지. 네. 찾기 전에.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제일 나이스한 함수가 예.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다. 그랬나? 항상 0 이상이면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인 형태를 띱니다.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의 확률이 미비해지는 이러한 형태의 아주 이상적인 종 모양의 이러한 함수를 찾아내게 돼요. 예. 그래서 자 이거야 라고 하게 된 거지. 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는 중간고사 범위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 함수를 어떻게 변형했을 때 이게 평균이 나와야 되고 또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 총합이 1이어야 돼. 또 분산도 체크해야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를 이걸 가지고 평행이동 아니면 혹은 x 대신에 몇 x 이렇게 변형을 해줌으로써 만들어내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함수가 투동하고 등장했는데 이 함수를 뭘 할 수가 없었다? 계산. 적분할 수가 없었다. 왜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너 이거 적분할 수 있어? 저도 못하지만 아니 못하잖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적분의 지식으로는 얘 못한단 말이야. 오케이? 예. 자 그런데 때마침 그때 비슷한 시기에 얘를 적분하게 됐어. 그래서 극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적분하게 됐어요. 극좌표계를 이용해 가지고 적분을 하게 됐어. 어쨌든 중요한 건 적분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얘를 적분해 보니까 나온 값이 루트 파인가 그래. 루트 파이요? 네. 그래서 이 네모 칸에 들어갈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fx가 이 fx는 뭐라고 하나 그러지? 확률 밀도함수. 그치? 함수가 나오게 됐는데 이 식을 보면 이런 형태도 보이고 이런 애도 나타나더라. 이러한 이유에서 그 함수식이 나오는 거야. 자, 오늘 나눠준 거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거기 정규 분포 PDF 보면은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블라블라 나와 있죠? 이게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제곱요? 네. 거기 정규 분포 PDF 보시면 네 이게 뭐 그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알겠어요? 필요가 없는데. Probability distribution. 밀도니까. density func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예스.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정규 분포. 그런데 진짜 멍청한 게 이거 얼마나 고생하면서 접근했겠어, 그렇지? 막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원하는 구간의 적분이었는데 그게 안 돼. 매번 할 때마다 이 m하고 시그마에 따라서 함수도 바뀌고 그럼 그때마다 구간도 바뀌는데 그때 이걸 적분하려니 죽겠는 거야.
죽겠는지는 너희들이 나중에 극자 표계를 배워보면은 더 와닿을 거야. 모르고 싶어. 나중에. 자,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치환적분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 얘네들을 적당히 치환해도 적분값은 동일해지잖아. 그거야. 그래서 생각한 게 이렇게 치환하겠다라는 전략이야. 이렇게. 예스. 이거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통계에서 표준화는 왜 하냐면 서로 다른 집단에서 어떤 애 몇 등하고 얘는 몇 등 하는데 그럼 걔네들끼리 비교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너희들이 내년에 수능을 보게 되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 어떤 애는 물리를 선택하고 어떤 애는 화학을 선택했어. 네. 자, 그런데 50점 만점에 얘는 뭐 42점 맞고 50점 만점에 얘는 43점을 맞았지만 나중에 표준 변환 점수 표준 변환 점수. 그때는 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이렇게 원점수를 비교해가지고 얘가 잘한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왜? 알고 보니까 물리는 엄청 어렵게 나오고 화학은 엄청 쉽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럴 리가 없어. 뭘 없어? 아니, 화학이 항상 더 어려웠어요. 이거 그거는 그때그때 시대상을 반환영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나도 화학 선택이었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낸 게 저 표준화 작업이야. 표준화를 하고 나면 얘가 그 집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얘가 그 집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점수가 바뀌는 거예요. 네. 비슷한 걸로는 뭐가 있냐면은 토익도 있어요. 혹시 토익 본 적 있어요? 토익 토익은 취업할 때 보러 990점 만점인데 몇 개 틀려도 만점 맞기도 해요. 꽤 가능해요? 오, 표준화. 이런 것 때문에 표준화를 시키기 때문에. 엄청 어려웠으면 그럴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과거성이라던데. 저는 안 봐서 몰라요. 다 보캐버리가 어려운 것 같아가 저 탭스 텍스? 토익은 듣기 잘하는 그게 뭐죠? 무역 어쩌고 무역? 무역 관련된 시험. 잘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약자 아니에요? 토익 테스트. 토익 있고 토플 있고 탭스 있고 다 시작은 테스트겠지. 테스트 오브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아, 이코노믹 뭐죠가 토익인 거면? 근데 제일 변별력 떨어지는 게 아마 토익일 거예요. 토익은 들어가면 점수가 쭉 올라가서. 진짜요? 수학보다 잘 올라가겠죠. 자, 표준화 작업을 왜 했냐? 정본이 어려워서.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하면은 모두 어떠한 정규분포 함수를 가지고 와도 표준화 작업을 하면 하나의 함수로 다 통일이 돼버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원하는 구간들이 여기에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왜냐면 치환을 하기 때문에 구간도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때는 계산을 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돼. 왜? 어떤 친절한 사람들이 얘네들을 0.01 단위로 다 쪼개서 적분을 다 해놨어. 아, 그쵸. 그게 바로 표준정규 분포표예요. 그쵸, 표죠. 그렇군. 아, 왠지 알겠네. 자, 여기가 Z.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확률을 계산해 놓은 값이 이제 표준정규 분포표에 나와 있는 값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부터죠, 가운데. 그치? 딱 가운데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은 맥시멈이 0.5구나.
0.5. 아, 그렇지. 그러는데 0.5. 1이어야 되니까.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0에서부터 요 값을 계산해 놓은 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구하고 싶다? 그러면 0.5에서 이거 계산되어 있는 값을 빼주면 이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야. 정규분포하고 표준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거야.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전에 우리가 한번 투입되어 보자고. 표준이가 그러니까 표준 잠깐만 0에서 1 사이에 가는 게 표준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저 가운데 저건 2분의 1인 거죠? 어디가? 자, 표준화 작업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바뀌어? 그렇게. 그러면 저 표준화 작업을 한 이놈은 그래서 0이 돼요. 기대값이. 그래서 여기 기준이 0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시그마는 가운데 0.5 오는 건 뭐였지? 야 이렇게 바뀌죠? 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얘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언제나 표준 편차는 1이에요.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평균은 0, 분산은 1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표준 전개분포랑 정규분포의 차이가 뭐예요? 정규분포는 다양해. M하고 시그마가 뭐냐에 따라 수많은 게 있어. 거 이해요. 그런데 걔네들을 계산을 못해서 어떻게? 다 치환을 요 방법을 써서 치환을 해서 만들어낸 게 표준 정규 분포라고. 알겠어? 근데 저기서 응. 평균 영향을 어떻게 알죠? 평균을 0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자 x의 기대값이 m이야. 네.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치환한 새로운 z라는 애가 어떤 분포를 띠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z라는 애는 기대값이 자 보세요. 시그마분의 1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m 그러니까 얘가 m이니까 0이 되는 거지. m에서 m을 빼는 건데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건 그냥 정규표였나? 제가 기억하는 뭐 0.5 가운데 박혀 있고 0.5는 너가 지금 어디서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 0,1을 따른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구나. 어허. 알겠어요? 네. 근데 확률 밀도함수가 네. 저기 나오는 이유를 지금 모르겠어요. 확률 밀도함수가 이런 그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아무 아니 우리가 평균 가까이에 있을 확률이 당연히 제일 높지 않겠어요? 그냥 요식 있지. n 컨비네이션 n 컨비네이션 k 곱하기 p의 k 제곱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k 제곱 있잖아. 네. 얘가 어떻게 분포를 띠겠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띠지 않겠어요? k 값이 0일 때 찌그러져 있다가 조금씩 커지다가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증가하다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p가 그냥 극단적으로 2분의 1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고정된 값이 될 거 아니야.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평균까지 쭉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떼요. 이거는 내가 일일이 보여주긴 힘들고 만약에 n값을 뭐 5나 이렇게 좀 줄인 다음에 몇 가지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조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수치를. 이거는 왜 라기보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맞아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 사실 PDF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간범위인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 얘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를 응? 그래서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어떠한 함수를 적분한 게 이게 되는데, 그래서 PDF fx는 거꾸로 이게 중간범위였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구했다. 연속확률면수에서. 중간고사. 오늘 좀 쉽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 쉬운 건 없는 건가? 그런 거야 오지나? 근데 이거 중요해요? 네? PDF. PDF 뭐냐고? 네, 중요하냐고. 중요하냐고? 아, 왜? 아니 PDF 확률 밀도 밀도 함수. 함수라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그게 밀도 함수는 알죠. 아니 대화가 힘들다.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거기 1, 2, 3번 같은 경우는 개념과 관련된 문제인데 1번 하나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자, 1번 보시면은 XY가 각각 어떠한 분포를 띠냐면 normal m, 2 시그마의 제곱. 자, 정규 분포는 이와 같이 표준 편차의 제곱을 이렇게 써준다. 그 다음에 normal 2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렇다면 기억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억.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자, 얘는 평균이 m인 상태에서 m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보시면 0보다 크다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m이 여기면 0, m, 2m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에서 이런 형태를 띄어요. 한 놈은. 그 다음에 y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런 형태를 띄어요. 그래 놓고 x는 요 확률이야. 이게 좌변이야. 그 다음에 우변은 2분의 5m이면 2m, m, 그럼 2분의 5m이면 여기 어디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들 자체가 비교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어렵다. 그러니까, 자, 잘 봐. 얘를 표준화 작업을 한다고. x-m 나누기 시그마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쪽도 0을, 그러니까 2시그마, 0을, m을 빼주고 2시그마를 똑같이 해줘야겠지. 예. 그러면 z가 마이너스 2시그마분의 m 이하 이렇게 돼요. 와우. 그냥.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y가 2분의 5m 이상? 우리가 이거 계산을 못하니까 두 값을 비교를 못해. 그러니까 얘도 표준화 작업을 해. y 마이너스 평균 2m 나누기 시그마 똑같이. 그러면 2m에서 2분의 5m에서 2m 빼주면 2분의 m이고 나누기 시그마 그러면 2 시그마분의 m이 되겠지? 네.
이해돼요? 자, 표준정규분포에서 한 놈은 마이너스 2시그마 m이라는 값, 한 놈은 2시그마분의 m이라는 값,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보래. 같아? 아니면 달라요? 같네. 우와. 여기가 0이니까 같겠지. 오. 이렇게 하는 거고. 재밌어? 뭔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된다. 히스토리. 그러면 이런 니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똑같이 m을 빼고 2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고, E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주변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한 놈은 2시그마분의 m까지라고, 한 놈은 시그마분의 m까지라고. 이게 구간이 2배로 늘어났다라고 해서 확률이 2배로 늘어나는 거는 아니죠. 아니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니은은 땡. 와. 1번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디귿은 한 놈은 이상, 한 놈은 이하.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이 두 개의 확률의 합이 1이 되려면 A, B를 각각 표준화했을 때의 값이, 그러니까 얘는 m을 빼서 2시그마로 나누고 얘는 m을 빼서 2m을 빼서 시그마로 나눴을 때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야 1 되니까. 그래야 얘네들 합이 1이 되겠지. 이 지점이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양변에 2시그마를 곱해주면 a-m은 2b-4m, 그래서 a 플러스 3m 나누기 2. 이거 어찌되나. 그래서 지금 참. 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과서 읽어? 네. 아니 프린트를 만들지 왜 그거를 좋아하지? 그냥 읽으라는 거지 뭘. 저기 좋아한다며. 여기서요 확률 변수가 이런 비율로 낮아지면 평균만 이 비율로 낮아지고 얘는 똑같죠. 그러니까 분산은 그러니까 5분의 1은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5분의 1 x의 분산이 1이면 x의 분산이 뭐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된다니까. 25는 그래서 분산이 25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살짝 돌려놓은 거야. 무슨 알겠어? 1번 이해했어요. 또 오른쪽에 있는 4번, 5번을 한번 해보자. 예.
같이 1년에 흰머리 하나 뽑으면 막 짜증내고 그랬어. 최근까지도 그랬는데. 일상이 그거. 설마 뭐 지난주에 그거 어떻게 이게 하는 거야? 하다가 거울 보고 이렇게 뽑으면 한 10개 뽑아. 푸드들 그리고 깜짝 놀랐어. 그럴 수 있죠. 우울했어.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하시는 거. 어제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뭘 아는 척해. 네가 그래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주위에 친구가 없는 거야. 하다가 와우. 오분데요? 사고 했어? 아니 잠깐만요. 좀 자신감. 오케이. 아니네. 미안. 이거 오타 있는 거 아니야? 그 y 정기분포가 1,2 제곱인데 얘는 여기 나와. 그러니까 오타가 있네. y가 0,2의 제곱이 아니라 1,2의 제곱이래. 아. 그렇지. 네가 틀릴 리가 없지, 그렇지? 그렇게는 아닌데. 세 개가 다 다른 표준화를 하면은 구간의 길이는 똑같아. 구간의 길이는 전부 다 2로 똑같은데 똑같은데 이제 그 확률에 그게 그 분포가 다르니까. 분포가 다르서 그래서 A가 제일 큰 거지. 평균에 가까워야 제일 큰 거죠. 그래,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B랑 C랑 같은 거 아니었어요? 아, 그게 오타가 있더라고. 오타가 있어. 뭐야 쌤? 숫자가 너무 이상. 자, 페이지별로 제일 위에 있는 한 문제씩만 이렇게 쭉 풀면서 해보자. 여기서 막히면 얘기해. 아, 페이지별로 한 문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집에서 더 풀어봐. 그리고 오늘 통계 문제를 한 50문제 가져갔어요. 이게 능숙하면 50문제 금방인 것 때문에. 쌤 1시간 반이면 충분하죠. 너 뭔데? 한 3시간 해야 돼. 웃겼다. 이거 앞에 개념 문제 쬐끔 몇 개 좀 풀었다고. 네. 앞에서요 진짜 그러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실푸는 문제 있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뒤에 58번부터는 그거 유사문을 조금 붙여놨어요. 좋아요. 그래서 몇 개 안 되지만 이렇게 또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들도 몇 개야? 4개? 5개 되나? 4문제나.
좀 어려운데. 왜 한글이 어려워? 영어가 쉽지. 전 아니에요. 빨리 하나만 더 해봐. 6번. 진진. 니네도 수요일까지 적어 있니? 온라인? 아, 1학년만 그랬구나. 1학년만. 그래서 이번 주에 걔네 그거 하자고. 이번 다. 아니 이거 못했어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다고. 지난주에 못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돌아오는 주죠. 일요일이잖아요. 그래. 네. 6번의 기억 있잖아요. 그냥 A분의 1이랑 A분의 2랑 비교하고 A분의 2랑 A, B 자체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겠냐고 그러면. 전부 다 A 사용했잖아요. 어? 기억은 둘 다 X잖아요. 어. 그러면 둘 다 표준 편차를 A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맞겠지. 아니 저기 뭐야 틀리겠지. 이제 분산이랑 그러네. 표준편차는 그냥 양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 네. 분산의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줘.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야. 평균은 근데 마이너스 없겠죠. 네가 점수를 졸라 못 보면 평균이 마이너스야. 무슨 소리예요? 시험을 개판쳐가지고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넌 마이너스야. 옛날에 물올이 마이너스 저기 마이너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틀리면 점수 맞아. 깎고 안 쓰면 0점인데 맞아요. 써서 틀리면 이제 마이너스. 옛날에 화학 올림피아드 했을 때 안 쓰는 게 더 힘들어.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니은이 참인 거죠 6번에? 그런가? 그런가? 하고 있어요. 아, 0이랑 1이랑 0이랑 마일이니까요. 응. 그쵸? 그럼 디귿은? 아니 바로 튀어나올 수 있나? 그게 빨리 돼야 시험을 보지.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단어 문제 풀면 시험 끝나. 연습하면서 늘리는 거죠. 쌤, 두 번에서 네. 황계변 분수 Z가 뭔지 안 알려주고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진짜. 청요. 그러네. 응. 근데 표준 점수가 응. 어떻게 하는 거죠? 표준 점수를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저 그건 어떻게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이게. 그거는 Z는 0을 0과 1을 따르는 표준적인 분포. 이때 표준 점수라는 걸 27 플러스 100이라 하자. 이때 화면대로 100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더해지고 빼지고 이렇게 되는 걸 텐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거기 보면은
A, B, C 세 개의 집단이 세 명의 학생이 잠깐만. 원점수는 70, 65, 57. 근데 그 과목에 해당하는 평균 60, 55, 45였고 표준 편차가 20, 10, 16이었는데 원점수에 대한 표준 점수가 가장 큰 영역과 가장 작은 영역의 표준 점수의 차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문제 뜻부터 얘기해보자. 원점수에 대한 표준 점수가 가장 큰 영역. 표준 점수랑 원점수의 관계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평균이랑 표준 편차 구해가지고 그 정렬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표준 점수 구해서 그거 차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잘 봐. 원점수가 70인 애는 이 분포에서 70-60 나누기 20 하면 Z값이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지. 그치? 이해돼요? 그럼 이 2분의 1을 여기에다 넣어주면 얘의 표준 점수가 100점이나 110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알겠어? 아, 이 점수가 그러면 표준 점수의 원점수인 거예요? 아니 표준 점수의 원점수가 아니라 그냥 원점수야 일단. 그러니까 t의 원점수. 원점수. 네. 아니 t의 원점수가 아니라 t라는 거는 표준 점수를 만드는 방법이야. 아, 예. 오케이? 네. 아까 얘기했잖아. 소팅 해가지고 상위 몇 프로인지에 따라서 표준 달라지는 게 표준 점수라니까.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구하면 되죠. 65 마이너스 55 나누기 15라면은 1이 나와. 그럼 이 1을 여기에다 넣어주면 얘는 표준 점수가 120점인 거야. 아, 표준화하는 게 이거니까 이거 이용하면 되구나. 그럼 얘는 똑같이 이거 빼기 이거 나누기 이거 해주면은 0.75가 나와요. 0.75를 여기에다 넣어주면 얘는 115인 거야. 그러면 표준 점수가 가장 큰 영역은 B가 될 거고 네. 가장 작은 영역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둘의 차이는 10점이 되겠지. 뭐야? 뭐 이게 솔직히 문제 의도는 알겠지만 이런 건 국어 문제죠. 근데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준 점수를 만드는구나. 이런 알고리즘으로 만드는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는 10번도 한번 해봐. 오히려 10번이 더 올드하지만 더 표준화된 문제야. 여기서요. 이거 보면요. 이거를 여기서 이 스몰 z 값, 이 x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이거를 구하라고 m이랑 시그마를 갖다 구하라고 이걸 줘서 구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럼 지금 2인 애를 구하면 되는 건데 얘를 어떻게 잡았지? 60하고 5의 사이일 텐데 60과 2 나오려면 68하고 2분 사이니까 얘가 0.4
477. 그 표에 대한 이해? 아닌데? 왜 더하기 5를 해야 되는 거지? 왜 더하기 5를 해야 되지? 잠깐만. 아니 뭔가 제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는 n부터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제가 원하는 여기까지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있는 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여기 아래 범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0.477에다가 더하고 하면 0.5. 맞네. 아니 이렇게 주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처음에 그래프 그려서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은 아니 전 그게 제일 헷갈리는데. 아 물론 그게 꽃인가? 정규 공부에 뭐 헷갈리는 거. 아 근데 재밌다. 한번 오랜만에 하니까. 아 제발. 당연히 한국이 1등일 거고 어, 수학이 일본이냐 미국이냐지. 잠시만 뭐 있어? A12로 됐지? A10이잖아. 아니야? 나이스. 아 이게 선생님 그게 그러니까 단위가 다른 이유가 이렇게 다른 거를 정규화 시키면 그냥 단위가 다른 것도 같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하려고 이렇게 문제 만든 거죠. 단위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각각의 나라별로 분포가 다른데 분포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A, B, C 세 명이 각 나라에서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아 이건 살짝 정말 알겠어요. 근본적인 아니 문제. 근데 이건 있잖아요. 그 재밌네. 부호가 다를 때는 그 P 어쩌고랑 P 어쩌고가 같다고 할 때 니네들이 평균이 그러니까 나누기 2 한 게 N이다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똑같이 그것도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둘 다 이하라는 건데 응. 한 놈은 이거 이하 이거 이하여야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해야지 이거랑 더한 게 1이 되겠죠. 분산. 아 어쨌든 그래서 N이구나. 그래서 K하고 100 플러스 K가 결국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10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아니 100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라 M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A12. 네, 분산이 평균이 각각 N이니까 나누기 2 했을 때 N이구나. 분산이 뭐였죠? 뭐? 표준 편차이죠.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의 멍청한.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이죠. 네, 그건 좀 이해가 되려나? 아니 그거는 됐어요. 재밌네. 아직까지. 네. 다행이네요. 재밌어서.